나오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몰리게 될 줄 몰랐어요. 와이프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코인 투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버지 뒤에 숨은 거예요. 아버지가 본인 앞을 막아선 게 아니라 은근슬쩍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친구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끼어들게끔.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게끔 만드는 조종이기도 하고요. 네. 조종은 심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아버지 영향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이름표 차야 돼? 아니 너 결혼하고 해외여행 4번이 아니잖아. 4번이지. 네 쌤이랑 2번 더 갔잖아. 야, 보라카이 한 번, 그 뭐냐, 괌 한 번, 그 니랑 한 번, 그리고 사이판. 이랑 보호, 그리고 사이판. 이랑 보호. 사이판은 결혼 전에 갔잖아. 괌 사이판에 깔렸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은 이게 맞는데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또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이렇게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와, 더 이상 이거 반박했을 때 좀 그렇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네 욕한 거는 다 묻혔는데 내 우사부사한 게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네. 내 상의 없이 개 2마리 데리고 온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더라고. 시대가 달라졌어. 시는 달라졌지.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고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건데 그 바라는 거에 한 10% 정도는 네가 맞춰주지. 근데 진짜 6년 동안 4번밖에 안 갔다고? 어디를? 여행을? 응. 넌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지?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굳이 시험관을 해 가면서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아까 나 우산 부산 거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부터 폭력적이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네. 네. 그 본인과 남편이 이혼을 한 다음에 그려지는 미래가 어떤 미래세요?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가 내가 있으니까 그 정도 살았지. 없이 그렇게 빚 갚으면서 살겠네. 근데 또 그렇게 되게 못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못났게 살면은 제가 못났던 사람 만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은 어떠세요?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도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근데 얼굴 표정은 안 그런데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다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것 같은데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본인은 상처 안 받은 척 한다니까요? 굳이 남들한테 티내고 싶진 않으니까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상처받았는데도 상처받지 않은 척. 근데 결혼은 좀 달라요. 내가 힘들 때는 좀 기대고 싶고 도움도 근데 받고 그게 싶고. 안 되니까. 제가 조금 힘들다 하면 자기는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런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거죠. 맨날 그냥 장난이나 치고 뭐 시덥잖은 이야기나 하고. 참고 살았던 거죠? 저는 항상 세 장에 갇힌 파랑새라고 했거든요. 장량에 갇혀 있는 파랑새 같았어요. 아무도 없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너는 항상 우리 둘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부모님 문제가. 그럼 거기서 얘가 입수가 했으면 끝났으면 문제인데 거기서 얘가 안 읽잖아. 안 되는데 어떡해. 전 맨날 남편이랑 이야기하면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지금 나와 보니까 더 절실하게 네. 차이가 느껴지는 걸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빨리 이혼할 걸. 빨리 벗어날 걸. 이럴 거면 네. 근데 또 이거 이혼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후폭풍처럼 이제 뭐가 오겠죠. 근데 뭐 지나가겠죠 또.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부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아닌 형태에서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또 상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린다면 내가 그만 좀 센 척해도 되고 네. 때로는 조금은 약한 척해도 되고 때로는 그 누군가한테 기대도 되고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남편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같이 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 약해져가지고는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이 남자가 진짜 제대로 바뀔 수 있는지를 네.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솔직한 느낌. 솔직한 후회가 조금 돼요. 후회가 조금 돼요. 나오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몰리게 될 줄 몰랐어요. 와이프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코인 투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화상을 좀 입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 아내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불행했을까요? 우문형이에요? 아, 이건 지금 제 눈치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어디 여행 가면서 대화할 때는 제가 아무 말이나 던져도 잘 받아주니까 강해 보이죠? 아내분 상처 잘 안 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공격적이니까 그냥 나도 어느 정도는 공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분 좀 전에 저랑 상담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때까지 상담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빨리 우셨어요. 상담하는 내내 펑펑 울다 가셨어요. 위자료 때문에 억울해서 나오셨겠죠. 아내분은 살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창녕이 아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저만 보고 왔죠. 억지로 견디신 거예요. 남편이 가상화폐로 1억을 잃어도 잔소리는 하지만 견디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하나하나 트집 다 잡아가면서 이혼하라 그러고 본인이 힘든 거에 몇 배를 아내는 더 힘들어했어요. 저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답답했을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행복도 했겠지만 불행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고 계셨죠? 예. 어제 별명 하나를 얻으셨죠? 파파보인가요? 또 다른 거. 아버지 뒤에 숨어서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기는 쫄보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얼굴에다 대고는 못하겠어. 그래서 아버지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 뒤에 숨은 거예요. 아버지가 본인 앞을 막아선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도 드러나냐면요. 친구랑 술자리 하시는데도 드러나요. 친구 뒤에 제가 숨는 모습이 보였나요? 그 아버지랑 다툼이 있어서 제일 마음 아픈 것도 대기예요. 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솔직히 맞거든요. 그럴 수 있지. 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엄청 되게 안쓰러웠거든. 근데 은근슬쩍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친구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이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끼어들게끔.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게끔 만드는 조종이기도 하고요. 네. 조종은 심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저는 아버지 영향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니까 맞구나. 진짜 내가 그랬구나. 근데 본인이 지금 성향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남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상화폐를 하면서 지금 큰 손실을 입으셨죠. 예. 예. 거기에 대한 탓을 누구 탓을 하세요? 아, 제 탓인데. 아내 저도 탓하죠. 탓을 했었네요. 예. 그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피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한 다음의 삶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세요. 이제껏 나라는 질주말을 예. 야생말을 워워 하면서 달래주고 조정해주고 했던 가장 가까운 나의 조력자 한 명이 내 삶에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금의 방식대로 내팽겨 쳐두고 그냥 남 탓하고 회피하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자리일 것 같네요. 아니죠. 더 무너질 거예요. 더 무너질 거예요. 예, 현상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평범한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조금씩 느껴지고 있네요. 처음에 가사조사 영상을 봤을 때 인정을 잘 못했어요. 어떤 게 불만이냐는 얘기예요. 제 아내에 이상한 점이 많은데 왜 저한테만 자꾸 그렇게 하실까? 태연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한 명 이렇게 저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아,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라고 지금 조금씩 생각이 들어요.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좀 생각이 복잡해지셨나요? 예, 어지러워요. 저는 속이 시원한데요. 왜 어지럽냐? 왜냐하면 아내분은 힘드셨던 거 좀 쏟아내셨으니까 네, 한참 펑펑 울고 가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혼을 하더라도 내 삶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지는 거. 네. 재미나게도 검사 결과에서 두 분이 동시에 뜨신 항목이 있어요. 성격적인 특성에서. 연기. 근데 동일하게 연기가 뜨셨는데 연기의 방향이 달라요. 아내분은 괜찮은 척이에요. 네. 센 척, 강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 뭔지 아시겠죠? 약한 척 하시는 약한 척, 힘든 척, 힘든 척이 내가 피해자인 척. 아,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그래도 희망의 영역을 좀 남겨놓는다면 문정완성 검사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여인상,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예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기대하는 지점이 딱 이거였어요. 아내분도 그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남성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친구예요. 친구 같은 남편, 아내분은 거창한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되게 우는 거 보니까 또 짠하기도 하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고 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갑자기 그래서 너무 놀랬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혼인 서약서를 읽고 왔거든요. 친구 같은 남편을 원한다고 그렇게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혼인 서약서에 써놨던데.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로 유쾌한 친구처럼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킬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본인들 VCR 보면요 알콩달콩해요. 친구 같아요. 이미 지금도. 그리고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뭐 이야기하실 때마다 항상 두 분이서 뭔가를 같이 드시고 계시는데 둘 다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식구라는 게 그러거든요. 식구라는 게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뭘로 줄까? 싸우지 않아. 우리가 끝이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내가 그간 가볍게 여겨왔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나아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모르겠어. 지금 막 머리가 막 허연데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라 얘기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굳건했던 마음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약간 동요하고 있습니다. 1%라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니야. 다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눈물 콧물 다 흘렸네. 내가 있을 때 잘하랬지? 밥 안 먹어도 되는데. 밥 안 먹는. 밥도 안 먹어. 돈가스 잘라줘. 나는 네가 안 봐도 뻔할 뻔짜야. 뻔할 뻔짜야. 가가라. 내가 니 탓 많이 하디. 어? 내가 니 탓 많이 하더라. 니는 맨날 내 탓이지. 지 손으로 코인 한 거를 왜 내 탓을 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미안한 거 아니까 다행이네. 아, 네가 내 아이 조력자였어. 여기 오지 않았으면 효정이 탓만 하면서 헤어졌을 것 같은데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순순히 저 탓이었는데 저 와이프 탓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아, 지금 에어컨 너무 춥다 여기. 그럼 이불을 덮으라니까? 나 이불 덮고 있잖아. 이불을 덮어, 이불을. 네가 바깥쪽으로 온다네. 저쪽으로 갈게. 자리 잡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광민 선생님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얘기해 준 거 잘 들었다. 어떤 사람인지. 되게 하나같이 내가 6년 동안 다 하는 소리잖아. 네가 한 말이 맞네.